숨바꼭질 맞아요. 오늘 사건이 바로 숨바꼭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거든요. 하이드 앤 씩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술래가 하나 둘 셋 10까지 세고 Ready or not, here I come. 자, 나 찾는다. 그럼 애들이 저기 뭐 옷장이나 침대 밑에 뭐 아니면 다락방에 기어 들어가고 평소에 잘 안 가는 대부분 어둡고 약간 칙칙한 그런 장소를 가요. 그래서인지 귀신 부르는 혼숨 숨바꼭질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괴담도 많아. 숨바꼭질이 유독 괴담이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술래가 친구들 5명, 총 6명이에요. 술래가 친구들 찾는데 나 빼고 5명이야. 근데 아무리 찾아도 한 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4명밖에 안 나와. 5명 나와야 하는데 끝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야 지성이는 어디 갔어? 어디에 숨은 거야? 얘 집에 갔나? 왜 안 오는 거야? 결국에는 밤이 깊어서 지성이 집에 찾아갑니다. 아줌마, 지성이랑 숨바꼭질 했는데 지성이가 안 보여요. 없어요. 응? 뭔 소리야? 지성이 할머니 집 갔는데? 지성이랑 놀았다고? 그럼 아이들이 멘붕 오는 거지. 아까 걔 누구지? 오늘 이야기는요, 이런 괴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화인데요. 무슨 공포영화 같아요. 정말 무섭고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질 법한 소재입니다. 무섭고 소름 돋고 인류애가 바사삭할 정도로 이제 인간이 맞나 싶은 그런 장면을 보게 되실 거예요. 2020년 2월이었어요. 사라는 남자친구 조지한테 우리 숨바꼭질 할래? 내가 술래고 너가 숨는 거야. 둘이 나이가 42인데 갑자기 숨바꼭질 하자고? 밤에? 어쨌든 합니다. 사라는 하나, 둘, 셋, 넷, 자, 찾는다. 그 사이에 조지가 여행용 가방으로 들어갔어요. 수트케이스. 그것도 저 어디 지하실이나 옷장이나 창고에 있는 가방이 아니라 거실에 덩그러니 나와 있었대요.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 최근에 여행 간 것도 아닌데. 조지는요, 지퍼까지 꼼꼼하게 전부 다 잠궈버리고 한껏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요. 왜 지퍼가 다시 안 열리네? 움직일 수도 없고 쿵쿵쿵 쳐도 안 열리고 지퍼를 이거 어디서 열어야 하는 거야? 하면서 만져도 안 돼요. 무엇보다 숨 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여자친구에게 사라 나 지금 숨 못 쉬겠어 베이비 나 장난 아니야. 사라는 자기 남자친구가 숨을 못 쉬겠다고 하는데 이 수트케이스 앞에 서서요 비디오를 찍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사라 조지는 가방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얘기하는데 사라가 무슨 소시오패스처럼 계속 웃기만 해요. 심지어 욕까지 해. You should 사라에게 나 진짜 숨을 못 쉬겠다고 나 진짜 진지하다. 숨을 못 쉬겠다고 말하는데 나중에는 사라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힘들어가지고 되게 천천히 조용히 말하거든요. 사라 숨이 안 쉬어져. 근데 사라는 여전히 휴대폰 들고 웃으면서 네가 내 목 조를 때 기분일걸? stupid. 사라 you 어때? 네가 바람 폈을 때 내 기분이야. 가방이 들썩들썩해요. 그러니까 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방이 작아 보이는데 사람 들어갈 수 있나? 이 남자가 조지가 체격이 163에 45kg 밖에 안 돼요. 되게 깡마른. 또 가방 사이즈는 한 미디움쯤 됩니다. 이렇게 아기처럼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여러분도 들었을 때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사라가 놀리고 조롱하고 절대 가방 열어줄 생각을 안 해요. 이거 더 이상 게임이 아닙니다. 사라는 무려 7분 동안요 비디오 여러 개 촬영했고요. 밤이었거든요. 자러 갔어요. 2층 침실에 2층으로 걸어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잤어요. 이게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조지는 밤새 수트케이스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라 더 이상 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날 조지 사망했어요. 이 가방 안에서. 다음날 월요일 오후 12시쯤이었어요. 오전에 이른 시각도 아니야. 12시쯤에 플로리다 윈터파크에 사는 사라의 전 남편 브라이언이 사라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이혼한 사이예요. 사라랑 브라이언은 9살짜리 아들 루카를 공동 양육으로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혼은 했지만 바로 집 근처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둘이 번갈아 가면서 등하교를 시켜줬대요. 근데 이날은 한 12시 전부터, 오전부터 브라이언이 쌀에게 계속 연락을 했어. 전화를 왜 또 안 받아? 또야? 또? 어디 간 거야? 잠수 탄 거야? 이날 사라가 자기 아들 루카 학교에 픽업 가기로 한 날인데 사라가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브라이언 짜증나죠. 왜냐하면 평소에도 사라가요,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술 먹고 퍼슬러 자다가 루카 픽업 가야 하는데 펑크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도 없이 아들 데리러 안 가면 그럼 아이가 학교에 혼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다 집에 가는데 멀뚱멀뚱 혼자 앉아 있는 거지. 브라이언은 전화 안 받는 거 딱 보니까 이거 오늘도 잠수 탔다 하고 있는데 한 20-30분 뒤에 사라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브라이언은 받았어요. 사라가 바로 브라이언 큰일 났어. 조지가 죽었어. 빨리 여기로 와봐. 브라이언은 what?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어제 숨바꼭질 하다가 나 잠들었는데 조지가 죽었어. 아니 너 그래 오케이 내가 갈게. 근데 너 911에 신고했지? 아니 신고부터 빨리 해. 신고를 안 했대요. 브라이언에게 먼저 연락을 했대요. 그리고 브라이언은 급하게 사라 집으로 갑니다. 가는 길 운전하고 있는데 사라가 또 전화가 와서 브라이언 오고 있어? 오고 있냐고 좀 빨리 좀 와. 가는 길이야. 너 신고했지? 아니 장난해? 911 신고하라고. 전화기 열어서 911 눌러야 할 거 아니야. 할 줄 몰라? 아니 누가 와서 도와줘야지. 신고를 안 해요. 그렇게 브라이언이 뭐 집에서 좀 정리할 거 좀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서 한 10분 만에 도착을 합니다. 사라 집에 와서 집 안에 거실 안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요. 거실 한켠에서 이렇게 쭉 늘어진 남자 다리랑 발끝이랑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브라이언은 조지의 시신을 다 보진 않고 발만 봤어요. 그 상태에서 브라이언이 나 몰라. 야, 너 신고 내가 하라고 했잖아.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해? 빨리 걸어. 네가 직접 신고해. 거의 이제 애걸복걸했대요. 제발 신고 좀 하라고. 그러고 브라이언은 집 밖으로 아예 나가버리고요. 차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브라이언이 엮이고 싶지 않겠죠. 많이 좀 무섭거나 당황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고는 너가 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사라는 알겠어 신고할게. 브라이언 어디 가지 마. 가면 안 돼. 제발 차에 있어. 그제서야 사라가 911에 신고를 해요. 남자친구가 죽었어요. 어제 술 마시고 숨바꼭질 하다가 가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깜빡 잠이 들었거든요. 깨니까 죽었어요. 온몸이 보라색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happened 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라가 계속 이 말을 해요. I don't know what happened.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디스패처는 가장 먼저 자 CPR 합시다. 자 빨리 세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아니요. 이미 죽은 것 같은데요? 확실해요. 안 하려고 했어요. CPR을. 나중엔 마지못해서 네 해볼게요 하는데 이 사라가 CPR 하는 상황이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사실 뭐 이런 상황에 안 처해봤기 때문에 뭐 사람이 당황하면 뭐 그럴 수도 있나 싶은데 자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디스패처는 자 CPR 시작합니다. 네 해볼게요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왜 이래요. CPR을 시켰는데 걸걸이라고 하던데 뭔가 이렇게 모기에서 물 같은 게 넘어가는 소리였대요. 근데 놀랄 수 있죠. 놀랄 수 있는데 내가 CPR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 사람의 의식이 돌아오길 바라지 않아요? 그럼 뭔가 반응이 왔어요. 뭔가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보다는 무서워해요. 디스패처는 자 그래도 계속 합시다. 숫자 세면서 한번 해볼게요. 사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CPR을 하는데 보통 CPR은요 되게 빠르게 세게 합니다. 아주 특히 여성은요 있는 힘껏 압박을 해야 돼요. 물론 이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알겠죠. 안 받았으면 모를 수는 있겠지. 디스패처가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빠르게 있는 힘껏
세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켜요. 여성이 막 당황한 상태에서 손에 힘을 팍팍팍 주면 되게 숨이 가빠질 거 아니에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대요. 1분당 100회. 이 제가 CPR 교육받으면서 들었던 건데 이제 캐나다에서는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토론토에서 CPR을 할 때 틀어야 하는 음악이 있어요. 나나나 나나나 빠빠빠빠빠빠빠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희도 교육받을 때 막 웃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기억해 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 속도로 해야 된대요. 빠빠빠빠. 아, 한국은 장윤정의 어머나트인데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애국가 동해물과 이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자 이렇게 여러분 아까 일본의 100회 이 짧은 시간에 있는 힘껏 이렇게 빡빡빡 하면 하나 둘셋넷 근데 살아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이 안 차. 그러니까 진짜 CPR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물론 모릅니다. 뭐 카메라에 찍힌 것도 없으니까 모르는데 음성만 들었을 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디스패처가 사라랑 같이 박자 맞춰준다고 옆에서 통화하면서 하나 둘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숨바꼭질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울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계속 I don't know what happened, I don't know what happened 숨바꼭질 했다 이 얘기만 하고. 이런 모습은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이 잔뜩 와서 폴리스 테이프 치고 막 수사를 하는데요. 사라가 불안해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제 놀다가 숨바꼭질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요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산만해요. 말하는 게 되게 산만하고 경찰이 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뭐 자기 아파트 슈퍼바이저 매니저인가 있었어요. 저 사람 우리 아파트 매니저인데요? 되게 산만해. 그리고 말하는 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지금 남자친구인 조지가 죽었잖아요. 뭐 잠깐 만난 사이도 아니고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것도 나랑 함께 있다가 내가 가방에서 안 꺼내줘가지고 죽었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조지 미안해. 내가 멍청했어. 이런 반응이 아니라요. 아니 조지가 답답하면 알아서 나올 줄 알았죠. 저는요 1층에서 컴퓨터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원래 좀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그 심장마비인가? 뇌졸중인가? 모르겠어요. 아니 같이 살던 남친이 심장마비 뇌졸중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걸까? 아니면 그냥 혼자서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걸까? 약간 무지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사님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저 집에 가서 닥터페퍼 좀 가져오면 안 될까요? 닥터페퍼는 음료수예요. 체리맛 콜라 같은 건데 캔 음료입니다. 그걸 가져오겠대. 주방에 있거든요. 그것만 좀 가져오면 안 될까요? 아니 집안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경찰들이 봉쇄하고 있는데 뭐 닥터페퍼 타령하고 있어요. 경찰은 안 됩니다. 사건 현장이라서 보존해야 합니다. 기다리세요. 좀 이따가 물 갖다 줄게요. 근데 사라가 계속 그 닥터페퍼 그 주방에 카운터탑 위에 있거든요. 그 좀 가져와 볼래요? 닥터페퍼. 전 남편 브라이언한테 가서 브라이언은 차에 들어가서 절대 안 나왔어요. 경찰이 와도 나중에 경찰이 불러서 나오긴 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브라이언한테도 브라이언 나 목마른데 차에 물 없어? 물론 목이 마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한테 관심 좀 줘. 나 집중 좀. 나에게 집중. 나 힘들어. 나 목말라. 초딩도 아니고 그리고 막 목이 마르다 했는데 뭐 1시간 동안 조사를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7분 동안요. 이 물 달라 이 말을 계속해요.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경찰한테 닥터페퍼? 그 주방에 있거든요. 그거 좀 가져와 봐요. I really need something to drink. Okay, well, I got my Dr. Pepper on the counter. Okay, we'll take care of you. Give me 1 second. Here, let me fill this deputy in, okay? Please, may I have my Dr. Pepper? I am so cotton mouth right now. Okay, Somebody else on that call and break and it's on the counter. I can't move anything from out of the house. Here, I want you to sit down because I don't want you passing out. This is probably a lot for you to deal with, right?
Sit, So, sit. I don't what- water. device Just vehicle water. 120. I can get you some water, okay? I need water. Okay, I'll get some for you.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뭐 한 1시간, 2시간이다. 그러면 성인이라도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할 수 있죠. 이게 한 7분밖에 안 돼요. 7분도 안 돼요. 약도 했나요? 약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요.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좀 지능이 낮은 나르 있죠. 본인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아무튼 닥터페퍼 요걸로 이제 경찰들을 못 살게 굴더니 사라가 경찰에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저기 형사님, 조지 가족들에게 오늘 연락할 거예요? 아님 내일 오후? 언제 연락해요? 근데 이건 사라가 연락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일단은 사라는 조지 부모님에게 연락할 생각이 없어요. 연락처가 없을 수도 있고 일단 할 생각도 없어. 경찰은 오늘 연락해야죠. 이 법에 따라서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뭐라고 말할 건데요? 저기 뭐라고 조지 부모님한테 얘기할 건데요? 있는 그대로요. 사망 소식 전하고 왜 사망했는지 알려드려야죠. 근데 그거 가족들이요. 제가 조지 죽였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항상 그렇게 말해요. 항상 저를 파란 눈 백인 괴물이라고 했어요. 제가 조지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제가 좀 도망가야 할 것 같아요. 좀 숨어 있게 시간 좀 주면 안 돼요? 오늘 꼭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저 죽이면 어떡해요? 저 숨어 있게 시간 좀 주세요. 죽은 조지 걱정은 1도 없고요. 조지 가족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나를 살인마로 볼까? 그 걱정이 더 큰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 죄책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나만 알아. 그러니까 그 전 남편 브라이언이랑 아들한테 하는 것만 봐도 애 픽업할 시간인데 술 마시고 잠수 타고 아들 바람 맞히고 공동양육권을 어떻게 받았나 몰라. 이혼하기 전에도요. 브라이언이랑 사라랑 이 부부 관계가 최악이었대요. 사라 알코올 중독의 가정폭력으로. 브라이언이요. 인생에서 사라랑 결혼을 한 게 내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이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학을 때요. 사라랑 브라이언은 2005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둘이 20대 초반에 만났는데 브라이언이 봤을 때 사라는 이 여자가 좀 다르다. 항상 파이팅 넘치고 모험심이 강했대요. 늘 새로운 걸 찾아. 또 어쩔 때는 냉혹할 정도로 솔직한 거예요. 입에 필터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런 모습이 젊은 시절에는 브라이언에게 되게 신선하다 이 여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결혼을 하고 아들 루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이 사라가 술을 점점 많이 마시기 시작해요. 원래도 술을 좋아했는데 아들이 낳고 나서 산후우울증 이런 게 와서 그런지 아들을 잘 돌보지 않고요. 단 한순간도 취해 있지 않으면 안 돼. 거기다 술버릇도 저질이었어요. 엄청 시끄러워요. 목소리도 되게 크고요. 수다쟁이에요. 그런 상태에다가 취기가 올라오면 이게 약간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됩니다. 적당히 술을 마시면 그냥 개가 되고 많이 마시면 저기 어디 무슨 산짐승처럼 막 혹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고요. 울고 집에 있는 물건 다 집어 던지고 나중에는 브라이언을 밀치기까지 해요. 물리적인 폭력까지 나오니까 브라이언도 처음에는 신혼 때는 내가 얘를 좀 어떻게 바로 만들어 봐야겠다. 싸우기라도 했지. 점점 지나니까 상종도 하기 싫어. 근데 이제 애까지 있네? 애는 점점 커가는데 사라는 맨날 술 먹고 놀고 얘 안 되겠다. 나는 그렇다 쳐도 루카는 내 아이는 보호해야겠다. 짐 싸가지고 이 아이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라가요. 브라이언 부모님 집에 시댁이죠. 찾아와서 반성하고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빌어요. 근데 브라이언이 봤을 때 이 사라가 술을 안 마시며 그럼 또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합쳤어요. 근데 이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사라는 전업주부였어요. 브라이언은 혼자 밖에 일하러 가요. 9시부터 5시까지. 아들 루카는 낮에 학교에 가요. 그러니까 사라가 낮에 실컷 퍼질러 늦잠 자고 밤에 스물스물 기어 나와가지고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바에. 그냥 새벽 한 2시, 3시까지 노는 게 기본이래요. 가정은 아예 내팽겨치고
아니 매일 새벽까지 술 마시는 것도 정상은 아닌데 아들까지 있는데 신경도 안 써. 새벽에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막 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새벽에 남편이랑 아들도 자는데 조용히 이렇게 까치발로 막 살금살금 들어와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치도 안 봐. 우당탕탕탕탕탕탕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느 날은 브라이언이 자고 있었어요. 새벽이었는데 1층에서 막 딸그락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그래서 아이씨 사라가 TV를 켜놨나? 내려가 봤어요 1층에.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남자 둘이 우리 주방에 앉아 있어. 뭐야? 도둑이야? 근데 그 옆에서 사라가 쌩긋쌩긋 웃으면서 같이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술 먹다가 데려온 거지 집에. 우리 집으로 2차, 3차 온 거예요. 위층에 아들이 자고 있는데 브라이언이요. 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저놈의 술이 왼수다 하면서. 근데 더 이상 이건 내가 못 참겠다. 극한의 상황이 터지는데요. 며칠 뒤에 사정을 넘긴 시각이었어요. 오늘은 웬일로 사라가 집에 있지? 가족들이 다 같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조용하게 자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사라! 웬 남자가 동네가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라를 찾는 거예요. 이때 루카가 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이거 무슨 소리야? 사라! 쿵쿵쿵쿵쿵 사라! 바에서 만난 남잔데 술주정 부린 거예요. 밤에 찾아와서. 이날 브라이언은 넌 이제 끝이다. 내가 저 여자랑 내 아들은 분리시켜야 한다. 13년 만에 정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별거 기간이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13년 같이 산 것도 신기한데. 양육권은 또 공동 양육권이 나와요. 아마 이건요. 그래도 브라이언이 엄마가 옆에서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루카가 월요일, 화요일은 엄마랑 지내고 수요일, 목요일은 아빠랑 지내고 나머지 시간은 번갈아 가면서 지내는 거예요. 조율해가지고. 그런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사라가 루카를 돌봐야 하는 날인데 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나 운전 못해. 너무 피곤해. 나 힘들어. 아니 여러분 사라가 이혼하고 나서요. 직업이 없어요. 그 전엔 뭐 주부였지. 근데 이혼하고 나서 무직이야. 브라이언이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과 그 시간으로 뭔가 기본적인 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들도 있잖아. 애 키우는 것도 귀찮아. 대부분의 시간은 좋아하는 술 마시고 바에 가서 놀고 남자 만나고 그러다가 조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조지 원래 이름은요 호르헤인데요. 히스패닉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호르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조지는 자기를 조지라고 불러달라. 영어식으로 불러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조지는 1978년 또는 77년생이고요. 사망 당시 42이었어요. 또 조지에게 세 딸이 있다고 하는데 사라 만났을 때는 이혼하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사라가 조지를 만나자마자 꽂혔대요. 둘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데 이혼하게 된 거, 말도 잘 통하고 또 1시간 잠시 떠들었는데 4시간이 훌쩍 지나갔대요. 또 사라는 조지 너무 잘생겼고 재밌고 똑똑하고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지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욱하면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조지가 자기 친형이랑 다툰 적이 있었는데요. 막 치고 받고 막 싸우면서 조지가 얼굴에 부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막 함몰된 거예요. 그래서 안면 재건 수술 받기도 했어요. 물론 조지는 형에게 맞은 거긴 하지만 그 정도로 큰 싸움에 휘말리는 사람이었다. 실제 폭력성도 좀 가지고 있었고 성격도요 좀 불안해하고 되게 위태로워 보이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지랑 술만 마시면 통제 안 되는 사라 둘이 만났으니까 이건 뭐 거의 기름이랑 불이 만난 거예요. 당시 사라는 브라이언이랑 아들 루카가 살고 있는 그 집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샀거든요. 걸어서 한 3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 집에 조지가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둘이 동거를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평화로운 마을에 이때부터 엄청 시끄러워져요.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했대요. 저 집 맨날 싸운다고. 경찰에 신고된 게 여러 번이었어요. 2018년도에는 이웃이 한 새벽 2시에 911에 신고해가지고 저기 옆집에서 또 싸워요. 오늘 좀 심한데요? 경찰이 왔어요. 사라가
문을 딸깍 열고 나오는데 이 사라 눈이 막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제가 조지한테 맞았어요. 계단 밑으로 저 끌고 내려가서 얼굴이 발로 찼어요. 제가 바에서 남자한테 담배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화가 나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그럼 조지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지가 이렇게 눈이 막 반쯤 풀려가지고요. 계단 밑으로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목이 멀게 이 목에서 피가 막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딱 봐도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톱이 완전 이렇게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핥힌 거예요. 조지는 아닙니다. 사라가 먼저 제 목을 졸랐어요. 제가 숨이 막혀가지고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발로 이렇게 찬 건데요. 전 솔직히 뭐 어디를 때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도망 다닌 거예요. 경찰은 모르죠. 이렇게 봐서는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정당방위인지 알 길이 없어요. 결국에 두 사람 모두 체포합니다. 혐의는 크게 갈렸어요. 조지는 1급 경범죄로 기소가 됐고요. 사라는 3급 중범죄, 교살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눈에 맞은 것보다 이렇게 목을 조른 게 훨씬 더 중하다라고 본 거예요. 이런 큰 일이 있었는데 또 안 헤어지고 계속 같이 삽니다. 그러다가요. 다음 해인 2019년 7월에 또 조지가 비슷한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사라를 폭행했다. 당시에도 조지는요. 저도 맞았습니다. 저만 때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빵은 사라가 날렸어요.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조지만 처벌을 받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요. 조지에게 술 금지, 약도 당연히 금지, 또 사라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당장 나와라. 사라에게 접근하지 마라. 이 커플이 강제로 헤어지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조지는 이때 갈 곳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어야지. 맨날 둘이 싸워가지고 조지가 쫓겨나면 항상 또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당시 나이가 40살인데. 그래서 조지 아버지도 점점 짜증이 나니까 내가 이것들 단판 지어야겠다. 사라 집에 찾아가요. 니들 이제 미래를 결정해. 찢어지든가 아님 그만 싸우고 평생 같이 잘 살든가. 다 큰 어른들이 이게 뭐야? 아버지가 엄청 화를 냈대요. 또 이 당시에는 사라랑 조지 때문에 아버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전 남편 브라이언. 사라는 조지랑 싸울 때마다 브라이언에게 전화해가지고 막 울면서 브라이언 내가 또 두들겨 맞았어. 진짜 조지 미친놈이야. 아무래도 당신이 필요한 것 같아. 우리 다시 어떻게 안 될까? 브라이언은 nope. 내가 미쳤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탈출했는데 뻔한 실수 한 번 하면 됐지. 미쳤다고 2번이나 해? 다시는 사라랑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조지 시신 봤을 때 다리만 보고서 나 몰라. 나 모르는 일이야. 너 빨리 911 신고해. 도망간 게 이해가 가죠. 다시 또 2달 뒤인 2019년 7월에 또 911에 신고가 걸려왔어요. 사라가 신고했어요. 남자친구가 제 배 옆구리를 때려서 피가 나요. 도와주세요. 경찰이 갔어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조지가 사라에게 너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이렇게 말했는데 안 내려왔대요. 그러자 조지가 분노해서 2층으로 막 뛰어 올라오더니 막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사라를 막 때렸다. 사라는 집 밖으로 도망 나와서 신고를 했다라는 게 사라의 주장입니다. 조지는 억울하다. 제가 먼저 맞았어요. 솔직히 저는요 맨날 맞거든요. 진짜 맨날 사라가 저 때리는데 경찰에 신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어쩌다가 제가 이게 막 방어한다고 사라 이렇게 한 대만 딱 때리면 그때 사라가 바로 911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모르죠. 근데 실제로요 사라가 조지를 때리는 걸 목격한 걸 봤다라는 지인이 3명이 있어요. 나중에 이 3명이 증언을 합니다. 또 사라는 조지랑 싸울 때마다 영상을 찍어둬요. 어쩌면 예전부터 내가 폭행을 당하면서부터 이렇게 방어적으로 항상 조지가 경찰한테 막 나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부러 더 증거를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 그 수트케이스에 들어갔을 때도 뭐 되게 자연스럽게 촬영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라가 조지를 찍은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조지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라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많은 비디오 중에서 하나 있는데 야구바따로 TV를 막 때려요.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조지가 폭력성이 막 있는 남자는 맞아요. 사라가 또 눈에 막 멍들어가지고 그런 사진도 있거든요. 분명 사라 맞은 게 맞아. 조지는 폭력성이 있는 남자야. 그런데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들을 이제 같이 보면요.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하냐. 조지가 통제당하는 것 같다. 사라는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얼굴은 안 나와요. 이렇게 목소리만 항상 나오는데 화가 나 있어요. 조지는 사라 그 이름 부르면 야, 내 이름 부르지 마. 다 했잖아. 사라, I love you. 난 너 안 사랑해. 큐. 이러고 어쩔 때는 반성문처럼 이렇게 반성 영상을 찍게 해요. 사라가 조지 앞에 앉아 있고 시키는 거야. 조지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오늘 포르노를 봤는데요. 그 사라가 싫어하는 건데 제가 봤습니다. 사라는 따라해. 내가 간청하고 맹세하고 외칩니다. 이런 영상도 있거든요. 또 뭐가 있냐. 사라가 가정폭력으로 기소됐을 때, 이 목 졸라가지고 기소됐을 때 조지는요, 사라 빼내주려고 사라 아무 잘못이 없다. 되게 좋은 여자다. 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법원에 가서 얘기하겠다. 라고 영상을 또 찍어요. 이때도 앞에 사라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르쳐요. 코치해. 사라는 좋은 엄마고요.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하고 천사예요. 아들이 있고 개도 키우는데 블라인드 보스턴 테리어. 네, 눈먼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개를 2마리 키우거든요. 하나는 눈이 멀었고 하나는 귀가 멀었어요. 이걸 강조해라. 내가 그냥 강아지들이 아니라 이 눈먼 개를 키운다고. 그 법정 가서 얘기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들을 보여줄게요. 조지의 폭력적인 모습도 당연히 보여드려야 하니까 앞에는 조지의 모습이 나올 거고 그 뒤에는 또 사라와 조지의 모습이 함께 나옵니다. You can film me, take a picture, or whatever you want. You can tell you're automatically drunk. I'm not doing Do it. I ever get a buzz? No, I don't. I'm not doing. No, I Sarah. never do. I'm not doing anything to you, Sarah. That's my name. Don't wear it out. I was I was watching porno and she don't like that. I'm not shrugging my shoulders or anything like that. Like it's not a big deal. After But you begged and pled and cried yeah, for me to trust you. I know. I'm not shrugging my. Say it. Beg. Yes, pled, yes. cried. You begged. I didn't. You did. Well, whatever. Okay, yeah, I did. Say it. I begged and Pled pled and cried. and cried. I'm gonna go to court and I'm gonna tell the judge, listen, my fiance has nothing to do with this. It's all my fault. She's a good woman. She's never been in trouble in her life. She has a 7-year-old son that she loves and cherishes. A She blind has- Boston Terrier. She has 2 dogs. One is blind, one is deaf. She especially Especially her. good person. She's a great person. Angel. I know she'd be an angel, but she's close to it. Best thing that has ever happened to you. Yes, ma'am. Good night, Sarah. Love you, though. I don't love you. I don't like you. 어때요, 여러분들 봤을 때는? 일단 말투에서부터 이건 커플이 아닌 것 같아. 상하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런 영상들만 봐서 사라가 무조건 100%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진짜 이 둘 사이가 남녀 사이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 어땠는지는 모르는데 또 조지도 분명 TV를 때려 부수고 폭력적인 면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전반적인 느낌이 사라가 조지 통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비디오가 제가 일부만 가져온 거고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런 걸 찍어두는 것도 되게 사라가 본인은 좋은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만 일부러 담아둔 것도 내가 유리할 때 쓰려고 한 듯한 느낌? 또 조지가 약을 했다고 알려진 건 없거든요. 근데 어딘가 좀 어눌해 보이죠. 불안해하고. 이 사람이 정확히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근데 사라는 9.11에 신고해서 제가 맞았어요. 조지가 절 때렸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만 주장을 하는데 사라를 뭐 매일 막 겁주고 위협하고 때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폭력범이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아요? 이게 마치 무서운 호랑이 엄마가 아들 대하는 듯 그런 느낌 아니에요? 사람이 내리깔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물론 조지가요 가정폭력으로 기소가 됐어요. 또 기소가 됐다면 분명 뭐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가 일방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냐? 이 쌍방으로 서로 학대하진 않았을까요? 분명 조지는 경찰 붙잡고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신고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통계적으로 남성 비율이 훨씬 많아요. 97% 이상. 압도적인데 하지만 여성도 있어요. 3%. 근데 실제로는 3%보다 더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마누라한테 맞았어. 그러니까 신고를 잘 안 한대요. 아이씨, 뭐 남자가 쪽팔리게 맞았다고 경찰에 어떻게 신고해? 수치심에.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출동을 해도 그러니까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당연히 가해자가 남성이 아닐까 이런 시선으로 많이 본다고 합니다. 수사할 때도. 그래서 사라가 9.11에 신고했을 때마다 여러 번 신고했거든요. 그때마다 조지만 처벌을 받았어요. 한 번 빼고. 조지만 가정폭력 예방 수업을 들었고 조지만 분노 조절 치료받고 그래도 조지는 불만이 없었어요. 수업 잘 받고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뭐라면 오고 교육하는 센터에 가면 가정폭력 관련해서 이제 비디오도 보여주고 막 이런 역할극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요. 조지도 자기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막 감정이 동요돼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집에 와서는 사라한테 미안해 내가 미안해 사과도 하고 수업 시간에 노트 쓴 거 사라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사라는 난 피해자니까 난 맞았으니까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았어요. 최소 둘이 같이 가서 수업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42살 먹은 커플이 야밤에 숨바꼭질하다가 가방이 들어갔는데 깜빡하고 깜빡이야. 그러고 사람이 죽었어요. 매일같이 싸우던 커플이었단 말이에요. 애들도 아니고 숨바꼭질을 했다고. 그것도 숨을 못 쉰다고. 사라 이러는데 웃으면서 비디오를 찍어요. 근데 이게 과연 숨바꼭질이었을까? 사라가 조지한테 야, 너 스트케이스 들어가. 재밌겠다. 그럼 조지가 약간 오리버리 까면서 이러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숨바꼭질을 하긴 했을까요? 하나, 둘, 셋 이거 진짜 했을까? 제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지 부검 결과 중요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 전에 사라가 말하는 그 숨바꼭질이 그거 어떻게 하게 된 건지 그날 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사라의 주장이에요.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사라의 주장이에요. 숨바꼭질을 했던 그날 사라가 조지에게 퍼즐이랑 미술용품 이런 걸 선물로 줬대요. 그거 가지고 같이 그림도 그리면서 또 술도 마셨대요. 와인 한 병 같이 마셨는데 사라는 절대 나중에 법정에서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는 와인 한 반병 마셨으니까 꼭 그 정도에는 취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사라가 이렇게 술만 마시면 이렇게 먹먹이가 된다. 그걸 경찰도 이미 주변 사람들 인터뷰 과정에서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일부러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나 술 안 마셨는데요? 내가 술 마셨다고 인정하면 나의 그 주사 막 그런 버릇들을 저질렀을 거라고 이렇게 의심당할까 봐. 그거 완전 괜찮다 그랬어요. 저 정신 멀쩡했어요. 아무튼 둘은 뭐 그림도 그리고 담배도 피우고 하다가 좀 시간이 점점 늦어졌을 때 우리 같이 숨바꼭질 할까? 제안을 했대요. 사라가 먼저. 처음에는 조지가 술래, 사라는 숨는 역할. 사라가 2층에 올라가서 욕실로 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아니 한참을 기다려도 이 술래가 조지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찾아? 뭐가 재미없게 이것도 못해?
다시 1층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거실에 청록색 이 수트케이스가 펼쳐져 있었고 거기 조지가 들어가려고 하더래요. 스스로. 원래 이 수트케이스를 거실에 두질 않는데요. 근데 사라 말로는 옷을 기부하려고 내가 좀 도네이션 하려고 미리 꺼내놓은 거다. 거길 조지가 막 힘들게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라가 막 웃었대요. 아 뭐야 거기 왜 들어가? 그래서 막 둘 다 같이 웃었대요. 그렇게 조지가 수트케이스에 겨우겨우 몸을 구겨 넣었는데 사라는 막 재밌다 이거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지퍼를 잠궜어요. 처음에는 막 둘이 칼칼칼 하면서 막 넘어갔대요. 재밌어가지고. 근데 점점 조지 숨통이 막혀왔겠죠. 숨이 가빠지면서 사라 나 숨이 안 쉬어져. 사라는 웃으면서 휴대폰으로 비디오 찍고 있고 그러고 자러 갔다는 겁니다. 경찰은요, 조지가 사망한 그 날에는 사라를 체포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 집 수색만 하고 사라 휴대폰은 가져가고 체포는 안 하고. 그러고 다음 날 경찰서로 불렀어요. 저기 사라 휴대폰 가지러 오시죠? 가니까 앉아요. 잠깐 뭐 얘기 좀 해요. 조지 부검이 끝났는데요. 그 부상이 있다고 나오네요. 에? 어디요? 등에 긁힌 자국이 있고 어깨에 타박상이 있어요. 그 입술 주변도 상처가 있고 그 피를 좀 흘렸던데 두개골에도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사라가 이 형사 말을 자르면서 저는 안 때렸는데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안 건드렸어요. 그럼 어디에서 이 상처가 났을까요? 이러니까 되게 슬며시 섹스. 에? 뭐요? 섹스요? 아니 누가 성관계를 하는데 여기 뭐 입술에 피가 나고 막 머리 두개골이 막 터지고 그래요. 되게 뜬금없이 뭐 섹스 뭐 이래요. 사라가 취조실에서 하는 말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라가 말이 너무 많아요. 막 정신이 없어. 저는 사라 얘기하는 거 그냥 이렇게 쭉 봤어요. 이거 그냥 듣고 있으면 내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내 IQ가 떨어지는 느낌이야. 경찰이 물어보면 네, 했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차분하게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 형사가 둘이 있거든요. 앉아 있거든요. 혼을 빼놔요. 왜 말하는 것도 그런 사람 있죠. 같은 말 여러 번 하는 사람. 선우용녀 씨처럼 막 어머나 아니야. 모든 말을 3번씩 해요. 난 조지 안 때렸어요. I have not touched him. I have not touched him. I have not touched him. 뭐 이래요. 우리 사이 되게 좋았어요. 이 말도 우리 사이 괜찮았습니다. 좀 싸웠는데 뭐 최근엔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 사이 좋았어요. 우리 사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는요 좋은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화법이. 형사들 막 귀따가 할 것 같아. 아무튼 사라는 조지랑 사이가 되게 좋았대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3번이나 말할 정도로.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어요. 이미 그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싸워가지고 막 신고된 거. 경찰이 언제 마지막으로 싸웠어요? 한 달 전에 조지가 저를 막대기로 그 커튼 막대기 있죠. 그걸로 저를 막 때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잘 지냈어요. 아니 잘 지낸다고 말할 수 있는 커플이 커튼 막대기로 때렸대. 이게 잘 지내는 게 맞아요? 불과 한 달 전에? 그러면서 갑자기 사라가 형사님 제가 조지한테 막 여기 맞아가지고요 막 여기 맞고요 여기 저기 맞고요 하면서 바지를 걷어 올리고 팔이랑 막 발목이랑 손가락이랑 막 코 막 이런 데도 막 보여주고요. 제가 병원에 몇 번이나 갔는지 아세요? 자기 피해자 행세하는 거예요. 너 지금 살인사건 용의자인데. 사라는 형사님들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잘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형사가 어떤데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올 A를 받는 학생이었고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술도 잘 안 마시고 훌륭한 엄마입니다. 자기 A 받는 학생이었대. 반대로 조지는요 깎아내려요. 형사님 조지는 저처럼 멀티도 잘 안 되고요. 술만 퍼마셔요. 심지어 조지 전 와이프 욕도 해요. 크레이지라고. 조지한테 계속 돈 달라 그러고요. 아이들도 못 만나게 하고. 근데 근거는 없어요. 조지 가족들 말로는 딸이랑 되게 잘 지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형사들 앞에서도 지나치게 정말 이상할 정도로 자기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남은 까내리고. 왜 그러는지 몰라. 근데 이게 여러분 살인사건이랑 어떤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A 받은 게 지금 이 사건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경찰은 이거 숨바꼭질 아니다. 꼭꼭 숨어라 이거 하다가 벌어진 사고가 아니다. 살인이다 라고 봅니다. 사라가 조지를 죽인 거다. 거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부검, 그 폭행 흔적들. 이걸 봤을 때는 이거 조지가 스스로 가방에 들어간 게 맞는지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일방적으로 뭔가 이렇게 머리 띵하고 다 맞아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어디 가방에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경찰은요, 조지가 가방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아까 초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방이 한번 뒤집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질식은 할 수 있는데 왜 폭행 흔적이 있냐고. 혹시나 가방을 뒤집거나 더 나아가서 계단에서 가방을 이렇게 굴린 게 아닐까? 이런 추정까지 합니다. 두 번째는 사라가 찍은 영상. 경찰은 이 영상 다 확인했거든요. 사라가 휴대폰 제출해서. 근데 어쩜 사라가 이 수트케이스가 막 꿈틀꿈틀 거리는데 조지가 애원을 하는데 웃으면서 큐를 날릴 수 있지? 취조실에서요, 경찰들이 영상을 보여줘요, 사라에게. 아이고 네가 찍은 거 우리가 어제 확인했는데 한번 봐라. 그러니까 그 요란했던 사라 입이 좀 조용해져요. 조용히 영상을 보는데 뭐라냐면 저거 저 별로 안 보고 싶은데요? 지가 찍은 거잖아. 너 저거 다시 보려고 찍은 거 아니야? 근데 안 보고 싶다고. 끄라고. 형사들은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은 오케이 하는데 계속 들어요. 형사들이 막 요목조목 설명을 해요. 가방이 언제 뒤집혔고 왜 뒤집혔을까요? 막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사라는 일단 영상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자려고 한 건요. 계획한 게 아니에요. 형사는 그렇지만 당신이 한 게 맞잖아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가방에 손가락만한 구멍이 있어가지고 숨을 쉬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자러 갔죠. 제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말하는데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Not intentional 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무슨 주문처럼. 의도적이지 않았다. 그럼 침실로 들어갈 때 내 의도와 관계없이 갈 수도 있어요? 내 발로 걸어서 갔는데 술도 안 취했다며? 계단 올라가면서 이건 내 의도와 다르게 내 걸음이 아니야. 내 의도와 다르게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논리가 1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영상은 곧 죽어도 못 보겠대. 형사님 저 그 영상 안 볼래요.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날 죽일 셈이에요? 영상 뭐 길어요? 지금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토할 것 같아요. 제발 안 보면 안 돼요? 너가 찍은 거라고. 그래도 형사들이 더 틉니다. 사라는 보기 싫어하는데도 앉아가지고 언뜻 봐요. 이렇게 막 쳐다보다가 갑자기 저 봐요. 저기 구멍 하나 있죠? 제가 구멍을 열어둔 거라니까요. 저기 손가락 하나 들어가게 조지 나올 수 있게 저거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저 진심 사라를요. 저 가방에 뭐 안 들어가겠지만 쑤셔 넣어가지고 너도 한번 숨이 쉬어지나 안 쉬어지나 그 테스트 해보고 싶어. 너가 쉬면 진짜 인정. 의도적이지 않았다 인정. 영상으로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보일동 말동 이렇게 요만한 구멍이 있기는 해요. 그거 때문에 숨을 쉬는 줄 알았고 그 열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퍼는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안쪽에서 여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것도 이 좁은 공간에서 조지가 뭐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냥 지퍼 이렇게 직직직 하는 것도 아니고 웅크리고 있는데 근데 이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구멍을 어떻게 찾아요? 무슨 재주로? 심지어 이 지퍼도요. 그 지퍼 손잡이 있죠?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게 손으로 잡는 클립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멍이 있다고 해도 이걸 조지가 어떻게 이걸 열고 나와? 불가능했을 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능했다면 열고 나왔겠죠. 못 나오고 죽었겠어요, 여기서? 그리고 사라가 가방을 한번 뒤집었다. 아무리 조지가 마른 몸이라고 해도 이 무거운 걸 왜 굳이 뒤집었을까? 자, 이날 취조가 끝나고 결국 사라 체포됩니다. 취조실에서 바로 이렇게 수갑차요. 2급 살인 혐의였는데요. 수갑차고 교도소로 이동하는데 사라가 교도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교도관님 넓은 방으로 주세요. 저 좁은 데 있으면 공황 발작 일어나요. 지금 호텔 예약해요.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가 저 좁은 수트케이스에서 지가 안 꺼내줘가지고 죽었는데 그 살해한 혐의를 교도소에 가는데 본인 내 좁은 깜빵 걱정이야. 사라 재판은 2024년 10월에 열렸어요. 거의 4년 만에 열렸는데 이게 엄청 늦게 열린 편이에요.
물론 그 사이 뭐 팬데믹도 있었고 뭐 허리케인 밀턴이 있어가지고 이슈들 때문에 지연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라의 재판이 지연된 이유 가장 큰 거 변호사를 8번이나 갈아치웁니다. 8번. 다 국선 변호인이거든요. 다들 학을 떼고 나는 사라 변호 못한다고. 근데 미국에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정도는 바뀔 수 있지. 근데 8번은요, 이건 명백히 사라 문제예요. 그 어떤 변호사가 사라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변호사는 미국에 없습니다. 아니요, 이 세계에 없습니다. 우주에 없습니다. 뭐 이유도 되게 다양해. 사라가 얘기하는 이유. 저 변호사는요, 만났을 때부터 좀 싸가지가 없어요. 태도가 너무 거만해요. 저 변호사는 저랑 말이 안 통해요. 변호사가 바뀔 때마다 그 사무실에 편지를 수십 통 보내고요. 전화 계속하고 변호사 일을 못하게 만들었대요. 딴 일 하지 말고 오로지 나에게만 신경을 써라. 내가 1순위다. 너 왜 나에게 집중 안 해? 조지가 왜 TV 때려 부셨는지 알겠다. 결국에는 8번 다 도망가고 9번째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데 판사가요. 그냥 너 혼자 해라. 재판 이제 열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안 되겠다. 너 변호사 없이 그냥 혼자 해. 그러니까 사라가 이게 똥줄이 탄 건지 판사한테 쓰는 서한에다가 변호사를 구한다라는 별지를 첨부했어요. 근데 그게 채용 공고. 이거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광고지예요, 광고지. 내가 죄수가 변호사를 구한다. 광고지. 내용을 볼게요. 변호사 구함. 풍요로운 도전에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전국 방송에 얼굴을 비칠 준비가 되셨나요? 열정에 날카로운 통찰력까지 겸비하셨나요? 당신의 독창적인 창의력, 탁월한 전문성, 자신감 넘치는 기발함으로 세상에 당신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잘 나가는 벤처기업 채용 공고문도 아니고. 자, 여기까지가 위고요. 밑에 지원 자격 조건도 있어. 아니, 주제에 무슨 조건을 찾아.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하며 열정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진 분,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 항상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간을 엄수하며 협업을 중시하는 태도. 나 지금 너무 웃긴다. 뛰어난 경청, 소통, 이해 능력, 성공에 대한 열정과 올바른 마인드셋을 갖춘 분, 전문성을 갖추고 헌신하며 책임감 있는 분, 의뢰인에 대한 신뢰를 지키며 열린 사고로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분, 엄청난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라 분, 자기 풀네임이에요. 사라 분, 죄수번호 샵 20005623 오렌지 카운티 교정시설. 마지막엔 억압받는 자에게 투자하세요. 믿으세요. 왜 이래? 조용히 구하면 안 돼요? 이미 변호사 그 업계에 소문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국선 변호인들 사이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요란해 사람이. 그리고 국선 변호인입니다. 이거 뭐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요구하는 건 겁나 많아. 근데 뭐 효과가 있긴 했나 봐요. 광고 효과가. 진짜로 제임스 오웬즈라는 변호사가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해줄게요. 내가 그 기회 잡겠습니다. 나온 거예요. 근데 검찰이요, 그래도 되게 사라에겐 아주 유리한 딜을 제안합니다. 사라랑 변호사에게 너네 살인 인정해라. 그러면 과실치사로 한 15년형 정도로 하자. 왜냐면 검찰이 봤을 때도 진짜 사라가 아주 의도적으로 진짜 조지를 죽일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았대요. 법정에서 싸움으로 막 가고 하면 이제 서로 힘드니까 이제 과실치사 15년형으로 하자. 근데 사라가 거절했어요. 협상이 안 됐습니다. 작년 2024년 10월 14일에 재판이 열렸는데요. 사라 측 변호인은 줄곧 사라가 가정폭력 피해자다. 조지한테 맞아서 생긴 뭐 부상들, 뭐 그런 그 막 눈탱이 밤탱이 된 거 실제로 맞긴 했어요.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들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사라가 조지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뭐 심지어 칼에 찔린 적도 있대. 그래서 막 여러 방 꼬맨 거 그것도 사진 막 보여주면서 칼에 찔려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우리가 그때 한참 가정폭력 이런 걸로 막 신고하고 그럴 때라서 사라가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대요. 그런데 왜 변호사는 조지의 가정폭력을 아주 자세히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땐 사라가 변호사 잘못 만났어요. 아닌가? 오히려 잘 만난 건가?
사라가 그날 밤 사건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진술을 쭉 했어요. 조지가 원해서 본인이 직접 수트케이스로 들어갔다. 지퍼는 내가 잠궜다. 숨구멍이 있어가지고 숨을 쉬는 줄 알았고 나는 의도치 않게 2층으로 올라가서 잤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취조실에서는. 재판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새로 나온 사실, 조지가요 가방이 갇혀있는 상황이 되니까 순간 사라가 내가 그동안 당했던 거, 조지한테 맞은 거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기회는 이때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지. 카메라 켜서 너 포르노 봤지? 그게 날 얼마나 힘들게 한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과거에 당했던 게 화가 나서 비디오를 찍으면서 놀린 게 맞다 웃으면서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사라 내 숨을 못 쉬겠어. 그거 네가 바람 폈을 때 내 기분이야. 비디오에 찍힌 사라 목소리 웃잖아요 찍으면서. 이런 과정이 일종의 복수였다는 겁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고. 그러다가 조지가요 자기 점점 안 꺼내주니까 막 조지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나가면 사라 너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을 했대요. 협박을 했대요. 사라는 그럼 이 사람 가방에서 꺼내주면 나 죽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조지가 한 손가락 3개 정도 지퍼를 비집고 손가락을 막 내밀더래요. 근데 중요한 건 사라가 주장하는 거지 영상은 없습니다. 아니 자기는 영상 찍고 싶을 때 다 찍었는데 정작 조지가 자기를 위협하고 내가 너 가방에서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건 영상이 없어요. 그 촬영 좋아하는 사람이 왜 그것만 없었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조지가 나오면 날 죽이겠지? 죽을 때까지 날 때리겠지? 자기도 모르게 비의도적으로 아들이 쓰는 야구바타를 움켜쥐고 그 조지 손가락이 나온 구멍으로요 야구바타를 막 비집어 넣어서 막 흔들었대요. 그래서 조지 부검 결과 타박상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명목은 정당방위입니다. 조지가 가정폭력 전과가 있기 때문에 사라는 충분히 조지를 제지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 정당방위였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력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조지 지금 가방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정당방위를 한다는 게 성립이 안 된대요. 아니 나를 공격을 해야지 나 공격하지 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방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방위를 주장한다고? 이게 조지 몸에서 타박상이 막 나오고 막 두개골 골절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상처는 아마 경찰은 가방이 2층에 있을 때 거기 조지가 들어갔고 사라가 그 가방을 계단 아래로 던지지 않았을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상처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나온 게 사실은 내가 야구바타로 때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구바타는 그 전에는 사라가 취조실에 있을 땐 전혀 아예 1도 언급이 안 됐는데 완전 새로 나온 거예요. 법정에는요 실제로 조지가 들어갔던 그 수트케이스가 등장을 해요. 검찰이 사라한테 재연을 해라 라고 하니까 장갑 딱 끼고 조지가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잠궜는지 뭐 구멍이 얼마나 있었는지 막 이런 걸 보여주는데 뭐 감정의 동요는 없습니다. 여기요 여기 뭐 여기랑 여기 구멍이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자기가 만들어준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서 모서리에 한 6cm? 7cm 정도 좀 크게 열어둬요. 이 구멍 정도면 숨을 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크게 열어두는데 실제로 사라가 찍은 영상 있죠. 거기서 보이는 구멍은 완전 작거든요. 요만해요. 위치도 달라요. 모서리 방향도 조금 다르고 구멍 위치도 잘못 지목을 하고 그러면서 사라는 당당하게 제가 조지가 숨을 쉴 수 있게 구멍을 이만큼 열어뒀습니다. 보여주는데 영상이랑 다르니까 배심원이 봤을 땐 좀 의문이 가죠. 재판은 11일간 이어졌고요. 이제 플로리다주는 정당방위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특히 의도하지 않았다. 진짜로. 그러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조지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조지 여동생 빅토리아는 사라가 찍은 그 영상 보고 나서 막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았겠다. 특히 수트케이스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도 이걸
다 못 잠그는 거예요. 온전히 잠그질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조지 어머니도 법정에서 막 울면서 그날 이후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조지가 집에 와서 엄마 보고 싶어 말할 것 같아요. 사라는 조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죽였다. 원망했어요. 배심원의 논의는 딱 2시간 있었고요. 2급 살인에 대한 유죄가 나옵니다. 이 사건이 과실치사로 가냐, 살인으로 가냐, 그거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살인이라고 봤어요. 보통 2급 살인은요, 1급이랑 다른 게 계획이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는 둘 다 있어요. 너가 정말 고약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죽을 걸 알면서도 행했는데 이걸 미리 계획했냐 안 했냐 그 차이예요. 2달 뒤에 형량이 선고됐는데 그때 사라가 최종 변론하거든요. 그 특유의 아르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감옥 생활은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조지에게, 조지 가족들에게, 판사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또 조지 가족들, 그동안 제가 조지에게 폭행당할 때 다 모르는 척했죠? 그의 폭력성, 참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조지의 폭행을 무시하고 방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괴물과 사랑에 빠진 저 자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나는 피해자야. 조지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가정폭력범인지 나는 심지어 강간당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칼에 찔렸고 침도 뱉어가지고 굿도 맞았고 발로 차이고 내 얼굴에 모든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아들이 나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최후 변론도 되게 길게 해요. 따박따박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라가 조지에게 폭행을 당했나? 그 야구바따로 막 TV 내려치고 하던데 조지 그런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진 때문인데요. 이 맨투맨 있죠? 요거 아까 야구바따로 TV 막 내려칠 때 그때 입고 있던 똑같은 옷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지 자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뭔가 자고 있는 사람한테 야구바따를 이렇게 주고 찍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형량 어떻게 나오냐면 사라는 종신형 선고받았습니다. 사라가 검찰이랑 딜했으면 유죄 인정했다면 15년이었어요. 이미 재판받는 기간이 거의 4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10년만 더 살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딜 끝까지 못하겠다고, 난 무죄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았습니다. 사라 재심도 청구하거든요. 기각됐어요. 엄청 후회하고 있겠지. 껄껄껄껄 하면서 검찰이랑 딜할 껄껄껄. 근데 또 교도소 생활은 되게 잘하고 있대요. 깜빵 동료가요. 한 3년 정도 사라랑 같은 방에서 지낸 죄수가 있는데 이 사라가 그 방에서 거의 영적인 존재래요. 남들 다 도와주고 얘기 다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약간 무당 같은 느낌인가? 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수감 중일 때요. 온라인에 이런 사진이 떠돌아요. 누굴까요? 사라 전 남편 브라이언, 아들 루카입니다. 전 남편 브라이언이 까만색 수트케이스 이 지퍼를 이렇게 짠 하고 여니까 루카가 이렇게 확 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2016년 1월에 올라온 거거든요. 이때 한참 브라이언이랑 사라랑 이혼하니 마니 막 싸우고 있던 그 시기였어요. 아들 루카 4살이었는데 아들이 가방에 들어갔다고? 물론 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사진만 봤을 때는 아이가 웃고 있으니까 아빠랑 놀다가 장난친다고 들어갔나 할 수도 있긴 한데 지퍼가 완전 잠겨 있잖아요. 그 순간에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놀이를 누가 어른이랑 해요. 아이가 혼자 진짜 멋모르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런 일이 생겨도 큰일인데 어른이랑? 경찰이 조사를 하거든요.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아들이랑 다 동의하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강제로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4살짜리 아들이 뭘 알겠어요.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거지. 아이가 들어갔으면 말려야지. 근데 아빠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것 아니냐. 좀 심하게. 수트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지퍼를 잠궜을 때 어떤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고 예전부터 저러고 논 거 아니야?
실제로 닥터 토드 그란데라는 심리학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범죄 심리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 대신에 겁나 빡대가리다. 멍청하다는 거예요. 수트케이스에 들어간다고 사람이 뭐 질식사 하겠어? 좀 이따 꺼내줘야지. 하면서 나도 맞았으니까 너도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막 가방을 막 이렇게 굴리고 낄낄대고 웃다가 그러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딱 봐도 술에 취했죠. 안 취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졸린데 이러면서 그러고 2층에 올라가서 잤다. 이 사건을요, 사라가 처음에 경찰들이 왔을 때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제 잘못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저 때문에 조지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반성했다면 그럼 검찰이랑 딜해가지고 어쩌면 이제 15년 받고 그냥 끝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끝까지 자긴 피해자고 나는 성적 올 A 받는 똑똑한 학생인데 조지랑 조지 가족들은 멍청하고 내가 맞고 사는 거 방관했고 그래서 내가 조지를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야구방망이를 부셔 넣어가지고 때렸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니까 이 배심원들이 이걸 과실치사로 봐주려고 해도 진짜 조지가 힘들어하는데 제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죽을 걸 알면서도 방치했구나. 야구방망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었구나. 유죄 탕탕탕 때려버린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잘 받았죠.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